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새 거가 35만 원은 아니에요. 근데 이미 단종이 됐고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중고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중고 가격이 35만 원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디 30만 원, 그리고 요 렌즈 5만 원. 저는 35만 원 주고 샀는데 최저가로 가끔씩 바디만 25만 원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5만 원, 그래서 30만 원에도 운 좋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. 뭐 SLR 클럽, 중고나라 같은 데서 매물이 꽤 나와요. 정확한 모델명은 루믹스 GX85, 렌즈는 루믹스 14mm의 f2.5. 사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뭐 블랙매직 4K 시네마 4K 카메라인데,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찍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. 조금 서브 카메라로 쓸만한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결국엔 이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상용으로 카메라를 쓰실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.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디오 녹화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뭐 최근 뭐 풀프레임 카메라 4K 뭐 지원하는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카메라의 스펙을 잘 보면은 좀 황당하게 녹화가 제한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 풀프레임 같은 건 센서가 크다 보니까 발열이 많이 나죠. 주구장창 녹화를 하기에는 시스템에 손상이 가니까 막아버려요. 그래서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슈가 됐던 게 온도 경고등이 언제 들어오느냐. 그래서 4K로 찍으면은 도대체 몇 분까지 찍을 수 있을까?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도 하고 그랬습니다. 아직까지도 100%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게 많이 팔린다던 알파 6400도 제가 써봤는데 발열 때문에 영상을 제가 2번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. 좀 놀라운 게 나온 지가 몇 년 됐죠. 단종이 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4K 모드로 찍었을 때 녹화 제한 시간이 없어요.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쓰는 카메라들의 특징입니다. 센서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발열이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GH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명기로 평가를 받고 있죠. 물론 열은 납니다. 하지만 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리고 또 30분 제한도 없고 메모리 카드 찰 때까지, 배터리 소진될 때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. 마이크로 포서드는 일단 센서가 작기 때문에 거의 뭐 14mm 렌즈를 껴놔도 사실 28m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크롭 팩터가 2배 가까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프레임 무조건 풀 프레임 커야 된다.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저렴한 고품질의 단렌즈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파나소닉에서 이 작은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거에 이런 단렌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중고 5만 원이에요.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20mm 1.7로 찍고 있는데 저것도 중고로 한 10만 원 정도 뭐 살 수 있고, 5만 원짜리 렌즈가 어디 있어요. 사실 5만 원짜리 렌즈, 옛날 렌즈 막 니콘 수동 렌즈고 니콘 1.4, 50mm 1.4 이것도 10만 원 넘어가요.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렌즈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대 개방으로, 이거 f2.5인데요. 최대 개방으로 했고 찍어도 화질이 굉장히 샤프합니다. 선명해요. 이 사이즈 봐봐요. 예. 제 아이폰 사이즈랑 비교해 보십시오. 물론 뭐 두께는 좀 두껍지만은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욕심이 좀 생기다 보면은 카메라에서 찍힌 그대로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냥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색감을 좀 조정해 보고 싶고 뭐 이런 좀 욕심이 듭니다. 좀 더 멋있게 보이는 색감으로 좀 조정할 수 없을까, 색을. 그러니까 손을 안 대도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딱 하고 메모리 카드에 박히는 기준으로서는 캐논 카메라가 그나마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. 근데 캐논은 지금 이런 사이즈의 4K 지원되는 카메라가 나오긴 나오죠. 뭐 M50, 뭐 M6 Mark II 나오는데 저도 그런 시리즈 몇 개를 써봤습니다. 그런데 EOS M 마운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렴한 렌즈들은 없어요. 예, 어쨌든 저찌됐든 렌즈는 또 넘사벽 가격에 그런 렌즈들을 써야지 어느 정도 좀 품질이 좀 괜찮은 영상이 나오거든요.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K를 확실하게 마스터를 못한 것 같아요. 기술적으로. 뭐 M50, 뭐 아니면 M6 Mark II, EOS R 시리즈도 마찬가지고, 뭐 DSLR도 마찬가지고 4K를 아직 풀프레임으로 다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. 4K를 찍으면 굉장히 크롭을 하죠. 그러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냥 마이크로 포서스 쓰지 무슨 캐논 스탠다드 모드로 그냥 놓고 찍어도
편집하면서 굳이 내가 세 개의 손을 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프리셋이 괜찮습니다.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. 제가 소니 알파 6400, 뭐 A7, A7S 뭐 이런 걸 주로 써봤는데 소니 카메라들의 특징이 배터리가 그냥 광탈을 합니다. 광탈. 마이크로 포 서도 그것도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전력 소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이 기본 배터리를 가지고 1시간 넘게 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괜찮은 거예요. 이 정도 사이즈 1시간 넘게 녹화를 하면은. 요즘에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웹캠을 뭐 장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죠. HDMI 캡처, 저도 하나 쓰고 있어요. HDMI 캡처 카드가 있고 HDMI를 HDMI 캡처 카드에 넣고 USB로 컴퓨터 연결하면은 컴퓨터 뭐 OBS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카메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라이브 스트림을 아주 고화질로 OBS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라이브 스트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서 한 가지를 지원을 해야 돼요. HDMI에서 출력을 나가는데 HDMI 그 화면 안에 무슨 뭐 F맵, 뭐 셔터맵, 뭐 무슨 정보들이 막 텍스트가 많잖아요. 그 텍스트를 없이 그런 텍스트 없이 출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. 클린 HDMI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. 게다가 4K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웹캠으로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웹캠으로 썼을 때 제가 배터리로만 한번 운용을 해봤는데 라이브 스트림 2시간을 버티더라고요. 와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2시간 하면서 여기서 뭐 발열 경고등이 뜬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2시간을 배터리만으로도 버티는 카메라구나.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다시 봤습니다. 와, 이거 물건이다. 이런 카메라도 뭐 단점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저렴하면서 완벽한 카메라는 없어요. 완벽한 카메라는 또 비싸고, 한마디로 완벽한 카메라는 없다. 첫 번째 단점 뭐냐? 외장 마이크 연결이 없습니다.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.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실 때는 요 내장 마이크만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별도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합치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, 내장 마이크가 그래도 품질이 괜찮으면은 어떻게라도 써요. 이런 거 안 써도 이렇게 별도로 녹음 안 하더라도. 그래서 내장 마이크 이게 좀 별로예요. 굉장히 쉬한 노이즈 좀 많고 내장 마이크는 별로다. 단점이고 4K로 찍으면은 2배 크롭보다 살짝 더 크롭됩니다. 이 정도가 만약 1080p를 찍고 있으면 4K 모드로 하면은 살짝 줄어들어요. 살짝. 크진 않아요. 그렇게 뭐 4K 화각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야? 답답해 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. 살짝 줄어드는 정도는 줄어듭니다. 스크린이 이게 답니다.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아요. 뭐 G7, 뭐 G8, G9 카메라들은 이게 이렇게 딱 돌아가죠. 물론 대신 이게 카메라 좀 커요. 컨셉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카메라만 들고 셀피를 찍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.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. 또 한 가지는 기가 막힌 AF를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. 아직까지 파나소닉은 요즘 나온 뭐 G9, 뭐 S1, S5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굉장히 AF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에 해당하진 않아요. 좀 멍청합니다, 솔직히. 얼굴 인식해서 AF 잡는 데는 좀 멍청해요. 근데 저는 AF야 날 잡아라 난 찍겠다 이렇게 찍은 경우가 저는 거의 없어요. 밖에서는 항상 저는 사실 고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만 쓰고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LCD가 돌아가지 않는 것과 AF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. 왜냐면 파나소닉에서 지원하는 앱을 통해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. 지금 앱으로 연결을 했습니다. 프리뷰 화면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. 포커스도 굉장히 쉽게 뭐 이게 좀 유기적인 피사체를 잘 잡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원샷으로 잡는 AF는 굉장히 정확해요.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래서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은 녹화가 되는 거죠. 화면이 뒤집히지 않는다, 뭐 AF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단점이 사실 그렇게 큰 아주 뭐 크리티컬한 단점은 아니다. 이 솔루션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.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무조건 화면 돌아가야 된다. 물론 돌아가면 좋아요. 그런데 요 정도 거리에서 찍을 때나 말이 맞는 말이에요. 조금만 이렇게 되잖아요. 이 정도만 돼도 멀어지면은 안 보여요, 사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어디 설치해 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
모니터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방법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해요. 저같이 방구석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 뭐 좀 다르겠지만은 풀 프레임 환산 화각으로 한 24에서 28 요 사이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. 집에서 찍기에는 너무 멀리서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한 8보다 약간 좀 먼 정도 거리에서 찍는 건데, 전 사실 여기다가 요걸 보여드리려고 13mm 여기다 꽂아놨는데, 사실 저는 저 BMPCC 카메라도 원래 13mm로 연결해서 찍거든요. 지금 20mm 찍고 있어요. 조금 답답하잖아. 조금 13mm 하면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. 뭐 마이크 좀 안 좋고 안 돌아가고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가격에 무제한 4K를 찍을 수 있다. 와. 그리고 HDMI 연결해서 웹캠으로도 쓸 수 있고. 마이크로 포 서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를 못 드린 게 있는데,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셨다. 거의 캐논 마운트, 캐논 렌즈 또는 뭐 캐논 마운트로 나온 뭐 시그마 렌즈 이런 것만 쓰셔야 돼요. 근데 마이크로 포 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렌즈를 쓸 수가 있어요. 자, 이 렌즈는 니콘 50mm 1.4D 옛날 렌즈입니다. 이런 아답터만 하나 구입하시면 제가 요거는 2만원인가 3만원에 구입했어요. 자, 이렇게 연결하면은 니콘 렌즈를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모든 조작을 다 수동으로 해야 돼요. 근데 영상을 조금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영상은 기본이 수동입니다. 더 수동, 완전 진짜 옛날 것도 있습니다. 뭐 옛날 진짜 수동 렌즈인데,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 한 비싸야 10만원? 재미있게 여러 가지 렌즈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마이크로 포 서드는. 비싼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냐? 유튜브 찍을 때 항상 그렇지 않아요. 상상치도 못한 단점들이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분포가 있습니다. 써봤더니 이게 안 되고, 써봤더니 15분 만에 꺼져 4K가. 정말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저렴하니까, 그리고 의외로 저렴한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